갈팡질팡하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트럼프의 취임에도 애매한 상황인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지루하시더라도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트럼프가 취임식 첫날에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기대감이 시장에 좀 쌓인 것 같은데요. 한 주간의 비트코인 가격 추세를 살펴보면 나스닥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훨씬 많이 상승한 모습이죠. 저번 주에 있었던 이슈를 살펴보고 넘어가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하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더디게 흘러가긴 하였으나 생산자 물가지수를 뜻하는 PPI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졌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원자재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뜻하는 근원 CPI 지수 역시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작된 상승과 최근 있었던 비트코인의 신고점 경신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취임식 당일날 예정되어 있던 행정명령은 100개 이상 발표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기존 백악관에 명시되어 있던 기본적인 내용 말고는 아직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관련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 세계 최고 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서 직책과 상관없는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최근 시장의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게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3대 지수로 불리는 나스닥을 포함하여 S&P 500과 다우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 투자자들 또한 똑같이 공포는 컸습니다. 원래 10년물 국채라는 것이 미래 성장률에 대한 기대와 잠재 인플레이션 두 가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포함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으니 모두가 우려했던 것보다 물가는 괜찮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다시 투자 심리가 돌아오면서 자산들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미국 최대의 언론사인 블룸버그 소속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라이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될 것 같다는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돌아보아도 SEC가 요구하는 대로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무언가라도 있다는 것이죠. 기존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갠슬러는 공식적으로 사임을 하였지만 이전 입장을 돌아보면 SEC가 아예 승인할 생각이 없다면 저번 솔라나의 현물 ETF 신청 때처럼 바로바로 기각을 시켰겠죠. 이에 따라서 라이트코인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거론되었던 리플이나 솔라나의 현물 ETF 또한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었던 건 라이트코인의 현물 ETF 소식이 나왔을 때 솔라나와 리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에 대하여 우리가 우선순위로 고려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언론으로 나오면서 미국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너도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서 홍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SEC의 임시위원장으로는 마크 우에다가 임명되어 있는데요. 마크 우에다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 부재를 꾸준히 비판해온 인물인데요. 지난해 10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재앙으로 표현하며 규제가 법원 판결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인물이 SEC의 임시위원장으로 앉아있는데 솔라나든 리플이든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의 현물 ETF 또한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진짜 알트코인의 현물 ETF가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인데요. 이더리움을 예시로 봤을 때 현물 ETF 출시 당시 시장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지금은 어떻죠? 코인리스든 여러 커뮤니티를 봤을 때 조롱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더리움 매수 비중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알트코인인 이더리움도 이렇게 수요가 더딘 편인데 나중에 리플, 솔라나, 라이트코인의 현물 ETF가 나왔을 때도 무엇을 매수해야 될지에 대한 여론도 당연히 갈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항목들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들 아시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나왔죠. 취임식에서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없었다고 비트코인이 하락하였듯이 비축에 관련된 이슈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선반영이 많이 된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관련 얘기가 없다 하면 그땐 진짜 지옥을 볼 수도 있겠죠. 또한 어느 정도 온도로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점으로 꼽힐 수 있겠는데 지금 미국 암호화폐 기준인 SAB 121이라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에 해당 자산을 대차대조표의 부채로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회계 기준인데요. SAB 121의 문제점은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부채로 잡아버리게 되고 회사는 당연히 빚이 많은 회사가 되겠죠. 빚이 많은 회사는 상식적으로 대출이 불편해집니다. 사실상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는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월가에서 암호화폐 부문으로 들어올 생각도 하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였는데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워낙 많으니 폐지에 관련된 행정명령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고 한 주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기에 알트코인이 이 지경까지 왔나 이런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연초이기도 하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목해볼 만한 알트코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펭구인데요. 펭구는 NFT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퍼치 펭귄이라는 NFT 프로젝트의 공식 밈코인이며 바이낸스를 비롯한 빗썸과 같은 거래소에 연속 상장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NFT 거래량은 1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최근 3개월 중 최고치를 달성하였는데요. 이처럼 NFT 기반 밈코인 열풍을 펭구가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공식 밈코인으로 알려진 트럼프 코인이 최근 엄청난 급등으로 화제가 되었고 해당 밈코인이 트럼프의 NFT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또한 주요 NFT 컬렉션인 밀라디 NFT로 본인의 프로필을 변경하면서 밀라디 NFT 관련 밈코인인 컬트가 급등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NFT 관련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NFT 관련 생태계의 대표로 떠오른 펭구의 꾸준한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펭구는 업비트에 상장되어 성장할 가능성 또한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후로는 퍼치 펭귄의 아시아 대표가 최근 업비트에서 진행한 암호화폐 행사인 UDC의 연사로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부터 특정 암호화폐 관계자가 업비트에서 주최하는 UDC의 연사로 오게 되면 해당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레이어제로의 CEO가 UDC의 연사로 참석한 적이 있고 NFT 거래소인 블러와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2 프로젝트인 블라스트의 창시자 역시 UDC의 연사를 지냈으며 둘 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앞선 근거들을 토대로 퍼치 펭귄의 관계자가 최근 UDC의 연사로 참석하였으니 펭구가 업비트에 상장되어 폭등을 보여주리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레이디움인데요. 레이디움은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 거래소이며 최근 트럼프의 공식 밈코인이 폭등하면서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 거래소 이용량이 크게 늘어난 덕분인지 하루 만에 2,507만 달러의 수수료와 285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과 탈중앙 거래소로 유명한 유니스왑의 주간 수수료 수익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죠. 심지어 최근에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열풍으로 하루 만에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의 거래대금을 달성한 적이 있으며 당시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량 중에서 레이디움이 60%를 차지했다고 알려져 탈중앙화 업계에서 레이디움이 얼마나 큰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담당하는 크립토 차르라는 직책에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하면서 레이디움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데이비드 삭스가 탈중앙 거래소에 관련된 주요 플랫폼인 제로엑스의 고문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어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적도 있기 때문에 같은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인 트럼프가 보여주었던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오늘은 저번 주 시장 동향과 알트코인의 현물 ETF를 포함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면 다른 정보들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